AI 시대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따까리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자, 여러분,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방금 드래프트했다. 구독자 40명을 달성했습니다. 팟빵.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예. 참고로 지금 박수 소리가 여기에는 안 잡히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소리로 하는 바라겠습니다. 효과를 넣을까요? 효과로. 막 효과음으로. 이런 거 효과는 빰빠라빰빰빰빰빰 예 그런 나오는 거.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하기 전에 우리가 사부작 하여튼간 신압으로 예 아주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40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40명의 구독자분들을 정말로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두 분. 특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세션이다. 그 집중력을 더 발휘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12월 달에 안 정했잖아, 그거를. 안 정했나요? 예, 안 정해서 오늘 정했어요.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었나? 못한 거지. 뭐 괜찮아요. 우리 숙제 검사를 역시 우공 선생님 리더답게 잘 하셨고요. 못했다. 예, 다음에 저 빨리 정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공개 방송 때문에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장소를 빨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인원이 나와야지 장소를 정하죠. 그것도 맞는 말이네. 시간을 그럼 정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시간 먼저 정하고 인원이 정해지면은 장소를 나중에 통보를 해드리는 게 맞겠죠. 정답입니다. 예, 그러면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저희가 시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스님, 내가 많은 걸 말해? 또 왜 이러세요? 나 또 트라우마 있잖아. 가끔 이제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네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오늘 염전노예하고 죄송해요. 네, 우공 선생님하고 션님하고 같이 하는 팟빵. 네, 염전노예라고 그랬나요? 제가 좀 말실수를 했네요. 네. 하시죠. 염전노예 이야기들 좀 나눠보시죠 오늘. 예,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 염전노예와 한 개발자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인데 저도 진짜 궁금해요. 예,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 우공 선생님 얘기부터 듣고 싶은데 우공 선생님 어떤 커리어를 걸어오셨는지 담백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 돼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크게 제 커리어는 3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전반기, 그리고 휴식기, 그리고 이제 후반기라고 해서 지금 상태인데, 전반기는 제가 첫 직장을 우리 막스님이랑 같은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도 거의 뭐 염전노예처럼 일을 했었었는데, 진짜 완전 염전노예지. 근데 그때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가 불만이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반면에 불만을 막 좀 많이 꾹꾹 눌러 담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전반기에 배웠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일의 윤리, 그리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하고 싶은데 전 항상 이제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근데 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팀의 빵꾸가 나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6년 넘게 이제 일을 하다가 그만뒀었던 게 사실 회사가 이제 싫어서 그만뒀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 서비스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차가 올라가면 이제 막 영업하러 다녀야 되고 막 낯선 사람한테 친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좀 그만두고
현업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내가 항상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은 그런 현업에 대한 뭐랄까 이런 그 아늑한 뭔가 이렇게 그 향수 같은 가보지 못했지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국내 기업을 갔어요. 근데 국내 기업에서 아주 큰 코를 크게 다쳤죠. 그래고 거기서 이제 되게 많은 저는 이 휴식기 자아성찰기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뭐 무슨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나와서 이제 창업을 했죠. 창업을 하면서 창업이 제가 저희 다른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성공적인 창업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깨달음이라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주니어할 때 선배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잘하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혹시 막스님은 어떻게 생각 들었었어요? 되게 디모티베이션 됐긴 했었어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음, 너무 그런 것 같고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창업을 했었을 때 이제 창업은 제가 그 망망대해에 구멍 뚫린 보트를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이란 표현을 자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매일 이제 물을 보트에서 빼야 돼. 안 가라앉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매일매일 물을 빼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 내가 방향을 잘 잡아서 빨리 섬에 도착하는 걸 해야 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매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또 없고 하니까 일이 있으면은 이걸 쓰면 또 사람이 또 드는데 돈이 드는다니까 내가 이제 더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어느 날 제가 막 짐을 열심히 옮기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친구가 여- 저를 부르면서 야 우공아 너 오늘 일 열심히 했냐? 그러면 아, 나 진짜 열심히 했지. 오늘 막 땀을 흘리면서 건물을 막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을 잘했니? 라고 하면은 그 대답에 답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일을 잘한다라는 게 결과적인 것보다는 내가 맡은 내 역할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 정하고 그 일을 딱딱딱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했던 일들은 바쁜 일이었었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랄까 그냥 내재화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한 2년 동안 그 창업의 시간 동안. 그래서 그때 어찌 보면 인생의 관이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깨달음의 순간들이 제가 세상을 보는 법을 좀 많이 바꿔줬고 그리고 이제 창업이 결과적으로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기업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가 인생의 전반기 그리고 그 휴식기에 있었던 국내 기업 두 가지의 생활 기업 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제가 되게 제 인생의 온전한 소유권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운 한 2년 동안에 기간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기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제가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되게 행복한 직장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회사를 가는 게 한 번도 불행하다고 가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 그 창업 이후에. 그래서 저는 회사를 잘 이용하는 법,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법, 그리고 회사를 통해 쌓은 경험을 어떻게 밖으로 투영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되게 운이 좋은 의사결정도 많았었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막 일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깨달음의 시간들이 매우 고맙고 지금은 뭐 누가 저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커리어는 아니지만 제가 누구를 엄청 부러워하는 커리어도 아니고 제 스스로에 되게 만족감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명언을 그냥 막 투척을 하는구만. 아, 좋은 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정말 굉장히. 야, 그 뭐야, 온전한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정말 좀 와닿고. 사실은 제가 염전노예 1세대인데
그때 사실 저를 구출해낸 사람이 이제 우공 선생님이라고 아마 전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때 항상 가지고 있던 게 그 자기 주도성, 그리고 내 시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니즈가 정말 커졌던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우공 선생님께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이어서 우리 션님의 커리어를 짧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몇 번 우리 사실은 개발자로서 해외에서 근무하시고, 지금 또 아주 또 큰 기업에서 또 법인을 또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네. 커리어 걸으시는지. 일단은 저는 제 진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가겠다고 결정해서 그 길을 쭉 왔고요. 물론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중간에 다른 걸 하고 온 거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한 3년 정도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사회 고발적인 다큐멘터리를 몇 개 만들었었고요. 그때 국민연금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어, 네. 그때 약간 저는 세상에 버리는 경험이 없다는 게 그때 약간 그 장기적인 시야에서 문제를 보는 훈련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되게 긴박감 없이 생각하잖아요. 음, 40년 뒤의 일이고, 물론 불만은 많지만 내가 뭘 해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얻은 게 있다면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한 거? 그게 그때부터 저는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되게 커질 거다 이런 거를 2004년, 5년쯤부터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향인인데, 아이인데, 막 겁없이 막 인터뷰 요청 메일이나 전화랑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음, 그 인터뷰 해달라고 쪼르기도 하고 해서 그때 좀 수줍음이 많이 없어진 거? 그런 게 또 좀 되게 크게 얻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잠깐 외유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캐나다 이민을 갔죠. 이제 캐나다 독립기술 이민이라는 카테고리로 캐나다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저도 지금 우공 선생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요즘도 그 생각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거든요. 출근하는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캐나다는 이제 주택가랑 이제 그 도심지랑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회사를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사람들이 조경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이 되면 그 집집마다 앞에 꽃을 예쁘게 심어 놓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꽃향기를 맡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은데 그거를 넘어서는 게 이제 약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내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돈까지 준다고? 내가 돈 내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돈까지 주네 해가지고 그게 너무 신나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제 꽃냄새 맡으면서 출근해서 한 밤 10시까지 그냥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가니까 선배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선배들 중에는 막 뭐 구글 간 선배도 있고 넷플릭스 간 선배도 있고 막 그랬어요. 되게 운이 좋아서 그 좋은 회사를 들어간 게 정말 천운이었는데 물론 그 앞에 뭐 쓰라린 경험도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제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출근은 하고 싶고 퇴근은 하기 싫은 그런 상태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지금도 이제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도 이제 캐나다 가면 꼭 얼굴을 보고 하는데 그분들을 보고 그 마인드셋을 배운 것 같아요. 이분들도 그냥 내가 어떻게 월급 루팡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고 각자가 다 꿈이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는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도 너무 잘 가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들 속에서 또 시간이 한 2, 3년 지나니까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제 그게 저는 AI였고 이제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AI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톰슨 로이터라는 이제 캐나다의 유명한 언론사
겸 이제 법률 회사에 AI 연구소에 이제 자리가 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제 몸이 약간 갑각류가 허물을 벗듯이 제가 더 성장할 수 없는 지점까지 열심히 큰 다음에 이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허물을 벗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에서 성장한 다음에 다시 허물을 벗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 성장해 와서 저는 우공 선생님 말씀대로 회사를 다니면서 뭐 힘들다, 뭐 괴롭다. 제가 이런 얘기 아마 많이 해서 제 동료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회사로는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약간 게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랑 어려, 비슷해요. 어려운 던전에 들어가서 어려운 몬스터를 잡으면 좋은 아이템을 떨구잖아요. 제가 음, 레벨업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레벨업 된 상태에서 힘이 더 세지고 더 좋은 아이템을 들고 더 어려운 던전에 가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또 더 좋은 보상을 받고 계속 요걸 반복하니까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전 아예 게임도 안 하거든요. 실제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옛날에 제가 와우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와우도 일절 다 끊고 이 현실 롤플레잉 게임에 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근데 들어보면은 사실은 두 분 다 이제 공통점이 있고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1타 2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성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저는 워크하고 라이프는 같은 선상에서 있는 게 맞고 회사에서 성장한 경험을 갖고 삶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삶에서 성장하는 게 회사에 쓸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이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봤는데 두 분 다 결국에는 이게 아마 우리 1화 때 얘기했던 내용과 좀 연결되는 게 결국엔 두 분 다 회사를 학교로 생각하시는 거죠. 뭔가 배움이 있고 새로운 걸 접하고 우리가 성장을 기반을 만드는데 근데 그래도 뭐 아까 그 우공 선생 아 죄송합니다. 션님께서 이해한 게 회사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직이 되었던 우리가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이직에 대한 결정을. 어떤 기준과 혹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이직 사례 혹은 그걸 한번 우공 선생님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첫 직장 영업하기 싫어서 그만뒀다고 했었잖아요. 네. 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 창업을 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창업을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음. 회사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뭔가를 샘플로 제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MOQ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니멈 오더 퀀터티라고 해서 최소 수량,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거 100개 만들 거면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해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생존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창업을 하면서 좀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커리어를 선택했냐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창업을 그만두고 회사를 처음 했을 때는 영업 역할을 안 하다가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온 거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제가 첫 번째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영업이 하기 싫어서 그만뒀는데 영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랑 되게 유사한데 저는 지금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는 약과 같다. 잘못 먹으면 독처럼 쓰이지만 잘 먹으면은 약처럼 쓰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선을 교묘하게 잘 타지 않으면은 그 독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선이라고 하면 직장인의 마인드와 직장인의 마인드로 빠지지 않고 뭔가 창업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었던 거고 그래서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 장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영업은 우리가 하방이 닫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100이라는 돈을 연봉으로 받으면은 일정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타겟이랑 연동을 해서 받거든요. 예를 들면 6대 4라고 하면은 4는 나한테 주어진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제 현금화해서 받는 건데 그 타겟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타겟을 다고 나면은 상방은 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션님? 하방은 닫혀 있는데 상방은 열려 있는 투자. 그래서 영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업을, 그러니까 그 투자 관점에서 뭐 상방이 열려 있고 하방이 뭐 닫혀 있고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그리고 그 설득하는 최전방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그 감을 놓치기 되게 싫었었어요. 그게 이제 기업에서 가장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게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객이라고 이제 돈을 내는 지불하는 존재들을 내가 설득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영업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제 영업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로 좀 변경을 하긴 했지만 2년 동안 되게 많이 또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창업을 했을 때랑은 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큰 조직에서 큰 고객을 대상으로 이 고객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단순히 영업적인 앵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각도로 시도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 해결, 그리고 고객한테 고객을 설득하는 능력, 그 매출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쌓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관점에서 저희 이제 막스님도 영업을 안 하셨다 영업을 들어왔을 때 되게 걱정을 많으셨는데, 제가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죠. 제안이라기보다 그 좀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여튼 따라갔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고, 네, 친구 따라서 영업을 갔죠, 저는요. 네. 션님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뭐 커리어 중에서 어떤 회사를 옮기실 때 특별히 좀 어려웠던 결정, 그때 어떤 기준을 내리셨는지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어, 저는 그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못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는데,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이 들고 실행하는 것까지는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에서 옮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옮기셨어요? 사실 아, 이전 직장을 잘 다니셨잖아요. 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뭐 만족스러웠는데,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어떤 결론이 나면, 그 방향에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찾는 거죠. 제가 갈 수 있는 범위 음, 내에서. 음,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너무 행복했던 회사, 음, 거기도 다니려면 계속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016년에 알파고를 제가 딱 보고, 무조건 AI를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그때 2016년에 한 다음부터, 그해 10월에 AI 연구소로 이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이제 이직을 했는데,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뉴스레터를 쓰면서도 했고, 뭐 책을 쓰면서도 이 취합된 정보들을 취합해 보니까, 분명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바뀐 세상에서 어디에 내가 있어야,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요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의 주식을 사는 거랑 약간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 트렌드를 파악하고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저점 매수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는 제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이직이라는 걸로. 예. 사실 저도 우리 직장이 됐던 개개인마다 자본이 두 개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적 자본과 이제 금융 자본인데, 이게 사실 인적 자본이 나의 커리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커리어, 내 몸뚱아리가 사실 인적 자본이잖아요. 나를 이제 어떻게 성장시키고, 나를 사실 성장주로 만들어주고 가치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오픈 AI가 돼야 되든지, 예, 스타트업이 되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커리어를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직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짧게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주시겠어요? 뭐 우공 선생님부터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아까 이제 막스님이 그 일타쌍피 표현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자본을 잘 쓰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대한 추구가 매우 중요한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 금융 자본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면 이제 인적 자본을 많이 키워야 되는 거고, 그 인적 자본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물리적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배운 것을 밖에서 확장해보고, 확장해본 걸 다시 회사로 가서 적용해보고. 왜냐면 회사처럼 안전한 게 뭔가를 시도를 해볼 만한 회사가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거나 나 월급을 못 받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렇게 좀 위험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곳에서 내가 뭔가를 좀 시도해보고, 그 시도해본 게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럼 밖에 들고 나가서 뭔가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 배수진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밖에서 뭔가 뭐 가게를 연다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가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좀 잘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잡혀먹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회사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잘 쓰지 못하면 이제 독약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독되기 쉽고 편리해지기 쉽고 아무것도 안 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선 위에서 내가 회사를 잘 쓰고, 근데 잘 쓴다라는 게 내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성과를 만들어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경험을 쌓아보고, 이걸 내가 밖에서 어떻게 하면 복제해서 쓸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회사 밖에서도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이제 영업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회사라는 곳에서 잡혀먹지 않도록 좀 고묘하게 좀 선을 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션님은요? 저는 지금 그 우고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혹시 쿠다라기 겐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일본 사람인데. 몰라요. 그때 책 얘기했던 그 사람인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 미로 맞아? 시작해. 네, 미로 맞아요. 시작해. 네, 음. 미노와 고스케는 맞아, 놓치지 미노 않고 고스케 그치. 써야 그 사람이고, 쿠다라기 겐은 저는 제가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쿠다라기 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대학교 때 그 책을 읽었어요. 20대 때. 음. 요약을 하자면 쿠다라기 겐은 그 일본의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이거든요. 가업이 있고 가업을 승계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 취직하냐면 소니에 취직을 해요. 음. 좀 이상하잖아요. 집이 음. 아주 큰 돈을 잘 버는 중소기업을 아버지가 하고 계신데 중소기업을 이어받지 않고 소니에 취업을 해서 월급쟁이가 됐어요. 그런데 쿠다라기겐이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되는데 왜 소니에 들어가서 월급쟁이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니까 돈도 많이 못 받고 왜 그걸 하고 있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스케일하고 내가 소니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스케일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쿠다라기겐은 나중에 소니의 사장까지 올라가요. 어. 이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20대 때 보고 그때부터 그 우웅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완전히 내재화해서 회사를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나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를 활용하는 게 맞구나라는 그 세계관을 20대 초에 갖게 된 게 그 이후로 굉장히 플러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알람 좀 끄세요. 누구야 도대체? 쏘리. 정말 이게 이 들려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그럼 몰랐네. 네. 예. 그래서 여태까지 다 녹음됐습니다. 네, 이거 자르지 말고 방송에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쿠다라기겐 생각이 났어요. 우봉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책을 읽었어야 됐었네. 내가 책을 안 먹고 내가 몸뚱이로 겪어가지고 늦었네요. 근데 또 그- 몸으로 겪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2년의 시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 망했던 창업의 시간을.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네. 그럼 네. 엄청 그리고 성장했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이직을 생각할 때 어떻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배부른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는 게 저도 이 이직을 고민할 때 두 가지 모드가 있었거든요. 이제 캐나다에서 자리 못 잡고 있을 때는 성장이고 뭐고 간에 당장 이제 그 캐나다에서는 월세도 비싸고 하니까 월세가 안 끊기려면은 어떤 회사라도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괜찮다. 월급만 다오. 이런 마인드로 일한 시간이 잠깐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마인드셋인 상태에서는 아마 지금 하는 모든 얘기가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런 시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저의 경쟁력이 좀 갖춰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명확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이제 좀 일찍 알게 되면 좀 더 좀 풍족한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돈으로서 풍족함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풍족한 삶. 그 한 가지만 제가 끝나기 전에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첫 직장에서 6년 반이 즐거운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회사 가기 너무 싫었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보면은 예전 속담에 결혼하면은 뭐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그런 거 있었었잖아요. 그냥 네, 참고 생활하는 거. 근데 네. 약간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되게 어려운 게 정답이 없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뭘 참아야 되는 거고, 뭘 빨리 접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문맥을 읽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가지 요즘에 많이 간과가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뭔가 역량이라는 게 나오려고 하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너무 노이즈들이 많은 거지.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그냥 남들보다 뭔가 똑똑하지 않게 뭔가 선택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저는 아까 전에 물론 책을 보고서 느낄 수도 있지만 2년 동안 제가 몸을 굴리면서 느꼈던 게 내 몸에 각인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삶을 의사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관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의사 판단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런 뭔가 이렇게 축적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좀 힘을 좀 뭐 젊은 분이 됐던 아니면 뭐 저희 또래가 됐던 그런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명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꿈이 있고 노력을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갖고 꿈이 있을 거잖아요. 뭐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현실적이 됐던 간에.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온전한 소유권과 자기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나면 베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또 그런 회사 안에서 버리는 경험은 또 없으니까 정말 회사를 학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결국에는 아까 말한 1타 2피 그 회사 내에서 기회를 계속 만들고 그래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를 서로 이용하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공생이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면 또 회사가 잘 돼야지 내 레주메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은 회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일이 됐든 버리는 경험은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많이 쌓고 만약에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그 임원분이 항상 하셨던 챌린지인데 "Where do you want to go?" 예. 네. "어딜 가고 싶냐?" 아마 지금 보신 이 두 분은 그 "Where do you want to go?"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Where am I?" 내가 지금 여기 어딘지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How to get there?" 가는 과정 속에서 회사가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거겠죠. 좋은 프레임워크이죠. 예. 그래서 오늘 두 분 얘기 잘 듣고 두 분의 스토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한테 답은 줄 수 없지만 좀 어떤 생각의 물꼬리를 좀 틀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하여튼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가져가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 삶 옆에 저기 먼 끝에 AI 한 따까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막스 공이었습니다. 네,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